저는 박도연입니다. 46살이고 중견 건설사에서 공사관리 이사로 일하고 있어요. 현장 바닥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만 20년이 걸렸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제 인생에는 지울 수 없는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처 서은지요. 이혼한 지 12년이 됐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회사에서 사활을 걸고 붙잡고 있던 재개발 시공 계약이 막바지였고 거래처 쪽 의사결정권자와 마지막 식사가 잡혀 있었습니다. 공식 명목은 실무 마무리 겸 고생했다였지만 다들 알죠. 이런 자리는 술이 끝나면 꼭 다른 데로 흐른다는 거리요. 박 이사님, 오늘은 진짜 끝장 봅시다. 계약서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거래처 대표 강만수, 52쯤 배가 불룩 나온 사람인데 말투는 늘 상대를 눌러요. 웃을 때는 친한 척인데 눈은 사람을 평가하는 눈이죠. 뒤에는 실장 둘, 과장 하나가 따라 붙었습니다. 우리 쪽에서도 저랑 팀장 하나가 같이 나갔고요. 처음엔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 술잔 부딪히는 소리, 억지 웃음. 저는 얼굴에 미소를 걸고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맞장구를 쳤습니다. 속으로는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었죠. 이 사람 기분을 어디까지 맞춰야 안전하게 도장을 찍을까? 말실수 하나가 얼마짜리 손해로 돌아올까? 박 이사님은 참 성실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사람이 인생이란 게 말이야. 성실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디 센스가 있어야 해. 강 대표가 술잔을 비우며 제 어깨를 툭 치는데 그 손길이 칭찬이 아니라 소유처럼 느껴졌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은 편하게 즐기시죠. 부족한 건 제가 채우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팀장이 옆에서 제 다리를 살짝 찼습니다. 오늘은 참아야 한다는 신호였죠. 저도 압니다. 이 업계는 성실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거요. 그런데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강 대표가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2차 가야지. 여긴 끝났어.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래처 실장 하나가 이미 어딘가에 전화하고 있더군요. 예약이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속이 서늘해졌어요. 술만 더 마시는 자리면 차라리 견딜만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 다음은 늘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강남 쪽 간판이 화려한 골목.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들어가는데 저만 혼자 다른 세상에 떨어진 것처럼 멍했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루비. 입구엔 검은 정장을 입은 직원이 서 있었고 문이 열리자 향수와 담배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박 이사님,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 우리끼리인데. 강 대표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더 위험했습니다. 웃으면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타입이거든요. 우리는 안내를 받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두꺼운 문이 닫히자 바깥 소음이 뚝 끊겼고 방 안의 조명이 얼굴을 붉게 비쳤습니다. 커다란 소파, 낮은 테이블, 얼음이 담긴 버킷, 벽엔 거울처럼 반짝이는 장식. 그 공간은 즐거움보다 통제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누가 웃고 누가 고개를 숙여야 하는지 룰이 이미 정해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강 대표가 자리에 앉자마자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실장, 오늘은 제대로 부탁해. 우리 박 이사님 계약 끝나면 큰일 할 뿐이야. 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눈빛이 계산적이었고 말투는 지나치게 공손했습니다. 예, 대표님. 최고의 분들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술잔을 들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여기까지 와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계약은 안전할 겁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계속 거부했습니다. 나는 이런 자리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 나까지 이런 사람이 되면 끝이다. 그때 문 밖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노크. 그리고 실장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1명, 2명, 3명.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이 들어왔어요. 웃음이 연습된 것처럼 반짝이고 눈빛은 방안을 빠르게 스캔했습니다. 누가 돈을 쥐고 있는지, 누가 제일 까다로운지, 누가 만만한지, 그걸 몇 초 만에 파악하는 눈이었죠. 저는 그저 시선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들어온 여자가 문턱을 넘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검은 원피스, 얇은 어깨선,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 화장은 진했지만 눈 밑에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명이 그 얼굴을 비췄습니다. 서은지였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놓아버린 여자. 아니, 놓아버렸다고 믿고 살았던 여자요.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 대표의 웃음도, 얼음 부딪히는 소리도, 음악도, 오직 제 귀에는 제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은지도 저를 봤습니다. 아주 잠깐, 정말 찰나였지만 확실히 봤어요.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가에 걸린 웃음이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억지로 웃음을 끼워 맞추듯 입꼬리를 올리더군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요. 자, 다들 앉아. 오늘 우리 박 이사님 기분 풀어줘야 돼. 강 대표가 손뼉을 쳤습니다. 여자들이 자리로 흩어졌고 은지는 하필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향수가 코끝을 찔렀고 그 향이 옛 기억을 끌어올렸습니다. 결혼 초에 은지가 쓰던 비누 냄새, 좁은 원룸, 서툰 밥상, 제가 뱉어버린 못된 말들. 은지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투는 남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떨림은 저에게 하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른 척 해주세요. 아니면 제발 여기서 날 망치지 말아주세요. 둘 중 하나였죠. 저는 입술을 열어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목이 잠겨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 대표는 이미 취기가 올라 눈이 풀렸고 옆자리 여자에게 팔을 두르고는 웃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강 대표가 은지를 향해 손가락으로 턱을 치켜 올리며 말했습니다. 검은 원피스 너. 이름이 뭐야? 오늘은 내가 박 이사님 담당해. 그 순간 은지의 손이 살짝 굳었습니다. 제 손도 같이 굳었고요.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 이 방에서 어떤 일이 시작될지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모른 척하면 저는 평생 다시는 은지를 사람으로 대할 자격이 없다는 것도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웃어야 할지, 일어나야 할지, 계약을 포기해야 할지,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런데 은지가 제 쪽으로 아주 조금 몸을 기울이며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였습니다. 도연 씨 제발. 그 한마디가 제 안에 무언가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점점 탁해졌습니다. 술병은 이미 몇 병이나 비워졌고 얼음이 녹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강 대표의 얼굴은 술 기운에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말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웃고 있지만 그 웃음은 사람을 내려다보는 웃음이었죠. 박 이사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오늘 주인공인데. 그가 제 잔에 술을 가득 따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잔을 들었습니다. 시선은 자꾸만 제 옆에 앉아 있는 은지에게로 갔습니다.
은지는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있었지만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손을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긴장하거나 두려울 때 은지는 늘 그렇게 손끝을 떨었으니까요. 자, 마셔요. 은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제 잔을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그 말은 업무용 멘트였지만 눈은 저를 보지 못하고 허공을 떠돌고 있었어요.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 스디스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취하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정신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죠. 강 대표는 어느새 은지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노골적이었고 말투에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아까부터 보니까 말이야. 너 표정 관리 좀 더 해. 웃으라고 웃어. 돈 받는 거잖아. 그 말에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실장과 다른 직원들은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비겁한지 저는 똑똑히 느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죄송할 일이 아닌데 왜 사과를 해야 하는지. 하지만 은지는 이미 그 역할에 익숙해진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게 더 아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여기 앉아 있는 동안은 말이야. 내 감정 같은 거 필요 없어. 강 대표가 은지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명백한 선 넘기였죠.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옆에서 팀장이 제 팔을 슬쩍 건드렸습니다. 참으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접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다루는 장면이었고 그 대상이 제 전처라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어요. 은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을 꼭 깨물고 있었습니다. 강 대표는 그 모습을 보며 더 기분이 좋아진 듯 웃었습니다. 이런 애들이 말이야. 처음엔 다들 힘들다고 해. 근데 결국엔 돈 맛을 알게 되지. 그 말에 제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손바닥에 손톱이 박혔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은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저는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남자가 은지를 평가할 자격은 없다는 거였습니다. 대표님, 너무 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단단하게 나왔어요. 강 대표가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박 이사님, 뭐라고? 오늘은 분위기 좋게 마시자는 자리 아닙니까?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제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실장이 당황한 얼굴로 웃음을 지으며 말을 받으려 했지만 강 대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불편? 제가? 그는 은지를 다시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제가 불편할 게 뭐 있어? 돈 벌러 온 거잖아. 그렇지?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모습이 저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12년 전 제가 힘들다고 투정 부릴 때도 은지는 늘 이렇게 참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죠. 지금 와서야 그 침묵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쌓아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강 대표는 술잔을 테이블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박 이사님, 내가 말이야. 이런 자리 수백 번 다녀봤어. 여기 있는 애들 다 똑같아. 감정 주면 손해야. 그 말이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 여자들은 사람이 아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이 계약, 이 회사, 제자리. 지금 제가 나서면 잃게 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은지가 아주 작게 제 소매를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거의 입술만 움직여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 말은 저를 말리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저를 더 괴롭히는 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해야 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으니까요. 저는 은지의 손을 살짝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강 대표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박 이사님, 갑자기 왜?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대표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음악도 웃음도 숨소리마저 멈춘 듯 했어요.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팀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가 아니라는 거야? 강 대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죠.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 자리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걸요. 은지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놀람, 두려움, 그리고 아주 희미한 기대 같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 대표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박 이사님, 정의감이 넘치시네. 근데 말이야, 이 바닥에서 그런 소리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 계약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 여자를 사람으로 지킬 것인가. 그리고 제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 대표의 얼굴이 제 앞에서 일그러졌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분명히 위협이었습니다. 술기운에 번들거리는 눈이 저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그 눈빛은 늘 그래왔죠. 상대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얼마짜리인지 재는 눈이었습니다. 박 이사님,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단번에 얼어붙었어요. 실장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웃으며 분위기를 돌리려 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다들 좀 취해서요. 박 이사님도 요즘 현장이 바쁘셔서 예민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 대표는 실장을 힐끗 보더니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가만 있어. 그 한마디에 실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방에서 누가 주인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강 대표는 다시 저를 향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사람 되죠? 여기서 그런 말하는 사람 처음 봅니다.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박 이사님, 내가 오늘 기분 좋게 계약 얘기하려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무슨 꼴입니까? 저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대표님, 계약 얘기는 술자리에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은 일로 하면 됩니다. 그 말에 팀장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은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이 얼마나 아플지 상상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얼마나 많은 밤을 버텼을지요. 강 대표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이내 천천히 웃었습니다. 박 이사님, 세상이 참 편해졌나 봐요. 이런 소리를 다 듣게 되고.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친근한 척이었지만 소나기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기분 상하면
이 계약이 어떻게 될지는 알죠? 그 말이 정확히 제 귀에 꽂혔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이진 않았지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죠. 제 머릿속에 회사 얼굴들이 스쳤습니다. 대표, 직원들, 현장 노동자들. 이 계약 하나에 매달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은지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분명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체념이 깔려 있었어요. 이건 원래 이런 자리다. 여기선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연 씨, 은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주 작게요. 방 안에서는 아무도 못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그 이름은 12년 동안 제 귀에서 사라지지 않았던 이름이었으니까요. 저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말의 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은지가 원하는 건 제가 여기서 싸우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나가 주는 거라는 걸요. 그래야 은지는 이 방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선택이 과연 은지를 살리는 걸까요? 아니면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는 걸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강 대표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요. 그 작은 행동 하나에 방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대표님,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이 계약, 저는 이 방식으로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강 대표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회사에 돌아가서 정식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 순간 팀장이 벌떡 일어나 제 팔을 잡았습니다. 박 이사님,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표님, 제가 대신. 팀장님. 제가 팀장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팀장은 입술을 깨물며 손을 놓았습니다. 그는 저를 말리고 싶었겠지만 제 눈을 보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눈에는 각오가 서려 있었을 겁니다. 강 대표는 한동안 저를 노려보더니 갑자기 크게 웃었습니다. 대단해. 정말 대단해, 박 이사님. 그는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분명히 말해두죠. 이 계약 없던 걸로 합시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실장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우리 쪽 팀장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진 무게를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강 대표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코웃음을 치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가요. 다들 분위기 망쳤으니까. 그 말은 저에게 하는 말이자 은지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은지 씨. 그녀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요. 같이. 그 말에 은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강 대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뭐야, 박 이사님. 담당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저는 그를 바라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사람입니다. 담당이 아니라. 그 말은 방 안에 또렷이 울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은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조금 흔들렸지만 분명히 일어섰습니다. 그 모습에 제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저는 은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가요. 은지는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방을 나섰습니다. 두꺼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그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이 조금, 아니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요. 복도는 붉은 조명 아래 조용했습니다. 발걸음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은지는 몇 걸음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괜히 그러셨잖아요. 저 때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선택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계약보다 더 큰 싸움이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것도요. 문을 나서자마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방 안의 끈적한 냄새와 소음이 한순간에 끊겼고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도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멀게 느껴졌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은지는 몇 걸음 앞서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벽에 기대어 서서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조명이 비치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화장은 조금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말을 걸지 못한 채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어떤 말도 쉽게 꺼낼 수 없는 순간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도연 씨,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작았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 질문에는 원망도 고마움도 아닌 순수한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이성적으로 계산해보면 제가 한 행동은 어리석었습니다. 계약은 날아갔고 회사에 돌아가면 감당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일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계산할 수 없었어요. 은지가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취급받는 장면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런 자리에서는 원래 그래요.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담담함이 더 아팠습니다. 저도 알아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처음엔 많이 울었어요. 집에 가서도 화장 지우면서도요. 근데 계속 울 수는 없잖아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삶을 제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그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말이었거든요. 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돌려 다른 쪽을 바라봤습니다. 말하기 싫다면 더 묻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은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요. 그 한마디에 12년 전의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싸우던 날 서로에게 상처 주던 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짐을 싸들고 나가던 은지의 뒷모습. 저는 그때 그녀가 잘 살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겠죠. 처음엔 버텼어요. 회사도 다니고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요. 은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갑자기 쓰러지셨고 수술비가 필요했어요. 그때부터 대출이 시작됐고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수술은 성공했는데 합병증이 와서요. 그리고 빚만 남았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손은 다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현장에서 승진하고 월급이 오를 때마다 스스로를 이제 좀 사람답게 산다고 위로하고 있었겠죠. 그 뒤로 일은 점점 힘들어졌어요. 낮에 하는 일만으로는 이자가 감당이 안 됐고요. 은지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적어도 빨리 갚을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 복도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워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고 그 선택의 끝이 이곳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는 정말 미안했습니다. 제가 나서서 더 상황을 어렵게 만든 것 같아서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누군가 저를 사람처럼 대해준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람처럼 대해준 게 오랜만이라니. 저는 은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은지 씨,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말 예전에 도연 씨도 했었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 말과 지금의 제 행동이 얼마나 달랐는지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잠시 후 실장이 복도 끝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난처함과 경계가 동시에 떠 있었어요. 두 분,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제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가겠습니다. 실장은 은지를 힐끗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지 씨, 오늘은 조기 퇴근 처리할게요. 대신 다음 일정은 다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말에 은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일정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실장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지금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은지 씨가 당장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게 하겠습니다. 실장은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그가 돌아가자 은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불안과 질문이 가득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오늘은 집에 가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락할 수 있으면 내일 다시 이야기해요. 은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 씨 정말 괜찮겠어요? 그 질문은 당신 인생은 괜찮겠냐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그냥 지나쳤다면 그게 더 괜찮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은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은지의 삶에도 제 삶에도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바깥에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은지는 잠시 서 있다가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조심히 가세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은지는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바라보고는 천천히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도망치지 않겠다고요. 은지가 골목 안으로 사라진 뒤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정장의 소매를 스쳤지만 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복도에서 들었던 은지의 목소리, 떨리던 손, 그리고 사람처럼 대해준 게 오랜만이라는 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한 문제 계속 귓가를 맴돌았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대우받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진 걸까요? 그 질문이 제 가슴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는 못했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이 켜진 채로 저는 운전대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 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계약은 사실상 끝났고 회사에서는 분명 제게 이유를 물을 겁니다. 거래처 대표를 공개적으로 막아세운 팀장, 그것도 접대 자리에서요. 변명할 여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라디오를 켜고 아무 생각 없이 운전했겠지만 그날은 소리마저 거슬렸어요. 신호등 앞에 멈출 때마다 은지의 얼굴이 떠올랐고 룸 안에서 억지로 웃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고 들어오자 정막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늘 조용했지만 그날은 그 조용함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지고 주방으로 가 물을 한 컵 따라 마셨습니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속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른 생각이 뒤따랐어요.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그 장면을 떠올리며 살았을 겁니다. 그때 왜 모른 척 했을까 하고요. 적어도 오늘은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은 분명했습니다. 샤워를 하며 물줄기를 세게 틀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어깨를 때리자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눈을 감으면 다시 복도의 붉은 조명이 떠올랐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던 모습, 그리고 그 위로 쏟아지던 말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구조를 멈춰야 했고 오늘은 우연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 봤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아무 알림도 없었어요. 괜히 실망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밤에 바로 연락이 오길 기대하는 건 욕심이었죠. 은지에게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년을 떠올렸어요. 일에만 매달렸던 시간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던 순간들, 그 사이에 놓쳐버린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오늘에서야 또렷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얼굴, 사람의 사정,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삶 말이에요. 새벽 2시가 가까워질 무렵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은지였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를 받지 못하고 몇 초간 멈칫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받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심호흡을 한 뒤에야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반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은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연 씨 혹시 주무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잤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집에는 잘 도착했어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감정을 담고 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이라기보다는 긴장이 조금 풀린 소리였죠. 아까는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말도 못했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은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꺼냈습니다. 저 오늘 일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용기가 났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다만 앞으로가 조금 무섭긴 해요. 무서워도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혼자만 무서운 건 아닐 겁니다. 은지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내일 정말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시간 맞추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겠죠. 회사 문제, 은지의 상황, 그리고 제가 감당해야 할 책임들. 하지만 최소한 내일로 이어지는 길은 열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다시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편안했어요. 생각은 여전히 많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분명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결심 말입니다. 밖에서는 새벽을 알리는 차량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될 테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유난히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밤새 깊이 잠들지 못했지만 몸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기 때문이겠죠. 저는 침대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고 천천히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도망치지 않겠다고 어젯밤 스스로에게 약속했으니까요. 현장으로 출근하는 길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사 번호였습니다. 예상했던 전화였지만 막상 벨소리를 듣자 손이 잠시 멈췄어요. 저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연 씨, 어제 일 말인데요. 팀장의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했지만 그 속에 불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거래처 쪽에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접대 자리에서 무례했다는 말이요. 저는 숨을 한번 들이마신 뒤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판단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팀장은 한숨을 쉬듯 말했어요. 오늘 오전에 본사로 한번 들어오세요. 임원들 회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오늘은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 될 겁니다. 저는 시동을 다시 걸고 도로로 합류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귀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본사 회의실은 차가운 분위기였습니다. 임원 몇 명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를 보는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어젯밤의 이야기가 이미 충분히 공유됐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도연 씨, 부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접대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인 입으로 설명해 보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거래처 대표가 동석한 여성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제 행동으로 불편을 드린 점은 인정합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눈썹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펜을 돌리며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 여성이 어떤 사람이든 접대 자리는 회사의 자리입니다.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개인의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되는 곳이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존엄이 짓밟히는 걸 묵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의는 길어졌고 결론은 유보됐습니다. 당장 징계가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제 앞날이 순탄치 않으리라는 건 분명했어요.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제 입으로 제 선택을 설명했으니까요. 점심 무렵 은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금 괜찮으세요? 라는 짧은 문장이었어요.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어디서 뵐까요? 잠시 후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회사 근처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작은 카페였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은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고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평범한 옷차림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긴장돼 보였습니다. 저는 다가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어젯밤에 할 말은 다 한 것 같았지만 막상 얼굴을 마주하니 다시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어제 회사에서 문제는 없으셨어요? 은지가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지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은지 씨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선택이었고 제 책임입니다. 그 말에 은지는 눈을 들었습니다.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결심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놀라지 않으려 했지만 눈빛이 조금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그만두기는 어렵겠지만 어제 일 이후로 더는 제 자신을 속일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은 용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겁니다. 그래도요. 은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누군가 제 편에 서줬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됐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커피 잔을 감싸주었어요. 따뜻함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혼자만 생각하지는 않으려고요. 그 말은 저에게도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카페 밖으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의 밤과 오늘의 아침, 그리고 지금의 대면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자리를 정리하며 은지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서 다행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은 밖이 아니라 각자의 삶 안에서 시작된다는 거요. 그리고 그 싸움은 어쩌면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도 함께요.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의 무게가 더 또렷해졌어요. 회사에서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고 거래처 쪽에서는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저는 출근할 때마다 그리고 현장을 둘러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고요. 그날 오후 본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임원회의가 한 번 더 열린다는 이야기였어요. 이번에는 거래처 대표도 함께 참석한다는 말이 덧붙여졌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모든 것을 드러낼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공기가 단번에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래처 대표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제 모습을 보자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얄궂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요. 도연 씨,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 일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접대 자리에서 그런 행동을 하다니요. 그 말에 저는 차분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모두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 자리는 접대 이전에 사람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은 동석한 여성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그 여자를 감싸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 지켜야 할 선을 말하는 겁니다. 회의실 안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대표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말했어요. 그 여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도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그 질문이 바로 본질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시면 더 분명해질 겁니다. 서류에는 녹취 요약과 함께 그날 룸 안에서 있었던 대표의 발언 일부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불법 촬영은 아니었지만 현장에 있던 직원의 진술과 여러 정황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대표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난 겁니까? 회사 내부 감사팀과 상의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내용이 외부로 나가면 문제는 저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듯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대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뭡니까? 그 질문은 협상이 시작됐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사과입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공식적인 사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자리가 반복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대표는 이를 악물고 저를 노려봤지만 곧 시선을 피했습니다. 상황이 이미 기울었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겠죠.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계약은 조건부로 유지됐고 회사는 윤리기준 강화라는 이름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멈춰 세우는 데는 성공한 셈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은지를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는 사람들로 북적이지 않는 공원 벤치였어요. 해가 지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을 읽어낸 듯 말했습니다. 힘든 자리였죠. 네.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말은 했습니다. 은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벤치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당장 모든 게 바뀌지는 않겠죠. 하지만 적어도 더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에는 두려움과 함께 작은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오늘 실장님을 만났어요. 그 말에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당장은 힘들겠지만 다른 일을 찾기로 했어요. 그 말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십니다. 무섭지만요. 은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숨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공원에는 저녁의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외면이 아니라 함께 버티는 침묵이었죠. 은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도연 씨, 네. 오늘은 제가 제 인생을 다시 선택한 날인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선택이 혼자가 아니라면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은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마지막 장면은 우리가 함께 써내려가야 한다는 거요. 시간은 생각보다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폭풍처럼 몰아치던 며칠이 지나고 나자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어요. 출근길 도로는 여전히 막혔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향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같아 보여도 제 안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거리요. 회사에서는 공식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윤리기준 강화 및 접대 문화 개선. 문장은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접대 자리는 축소되었고 외부 인력이 동석하는 방식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해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적어도 아무 말 없이 웃으며 넘어가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큰 보상을 받지도 특별한 칭찬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노골적인 시선이나 뒷말이 들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어떤 선택은 보상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하는 거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은지는 조금씩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직 사이트를 살펴보고 저녁에는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텼어요.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고 숨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어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미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얼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작은 분식집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값비싼 레스토랑도 조용한 카페도 아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와 튀김 그리고 김밥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밥상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어요. 예전에는 이런 데 오면 괜히 눈치 보였어요. 은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느라요. 지금은요? 제가 묻자 은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제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해졌어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밥을 집어들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한 끼였지만 그날만큼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은지는 작은 사무실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서류 정리와 전화 응대를 하는 일이라 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밤에 눈을 뜨지 않아도 되는 삶이 시작된 겁니다. 첫 출근 날 은지는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연 씨, 오늘은 조금 떨리네요. 그래도 잘해볼게요. 그 짧은 문장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하고 오세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날 퇴근길 저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회사와 집 사이에 익숙한 거리였지만 발걸음은 유난히 느렸어요.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날 밤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장면들이 가능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사람은 큰 일을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작은 선택 하나로 방향이 달라진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 선택이 손해처럼 보일 때도 있고
외로워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 그 선택이 나를 나답게 만들어준다는 것도요. 어느 주말 오후 우리는 한강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물결이 반짝였고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은지는 난간의 기대강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뭐가요? 예전에는 이런 평범한 장면이 부러웠어요.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그런 생각만 했거든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럽다기보다 나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미 그 길 위에 계십니다. 해가 기울 무렵 우리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한 약속도 거창한 미래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금의 시간을 함께 견디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지는 제게 말했습니다. 도연 씨, 만약 그날 아무 일도 없었다면 우리는 다시 이렇게 마주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 은지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팠지만 가장 중요한 날이었네요. 그 말에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답했습니다. 제게도 마찬가지였다고요. 밤이 깊어지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구해줘서가 아니라 저를 사람으로 봐줘서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지 씨는 원래부터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잊게 만든 게 문제였죠. 우리는 짧게 인사를 나누고 돌아섰습니다. 혼자가 된 밤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은 많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길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일은 거창한 정의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용기라는 거요. 그리고 그 용기는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거요. 오늘도 누군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겁니다. 모른 척 지나칠지 아니면 잠시 멈춰설지.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록 느리고 불안해도 사람으로 남는 길을 선택하겠다고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서야 제대로 시작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